프리셉터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쳐서 성장시킨다는 보람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프리셉터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신규 간호사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나요? 이제 막 업무에 익숙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신규 간호사를 가르쳐야 할지,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괜히 내가 잘못 알려주어 큰일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간호서적을 찾아보고 먼저 프리셉터를 한 선배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을 거예요. 프리셉터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내가 프리셉티이던 신규 간호사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규 간호사 시절을 보내셨었나요? 신규 간호사 시절을 회상하며 나는 어떤 신규 간호사였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볼까요? 풋풋한 신규 간호사 시절을 잘 떠올려 보셨나요? 설레는 첫 만남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 프리셉터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규 간호사가 성공적으로 간호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프리셉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들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프리셉티에게 어떤 프리셉터가 되어야 할지, 또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이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제 여러 프리셉터와 프리셉티를 만나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한 예시들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입사 2개월 차, 프리셉터십 과정을 이제 곧 마치고 독립을 앞둔 신규 간호사가 고민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입사 2개월 차의 신규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신규 간호사의 이야기. 저는 이제 곧 독립을 앞둔 입사 2개월 차 신규 간호사 나신규입니다. 국가고시와 면접을 힘들게 준비해서 간절히 원하던 병원에 입사하게 되어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입사 후 희망부서 신청을 했지만 선착순으로 배정받는다고 해서 혹시나 원하던 부서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던 신생아실에 딱 배정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병원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출근하던 첫날, 신생아실은 아기자기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일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게 엄청 바쁜 분위기였어요. 선생님들께 인사를 하는데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큰 목소리로 공중에 소리쳐야 하는지 잠시 고민했지만 신생아실이고 환아들이 곤히 자는 모습에 눈을 마주친 선생님들께 가볍게 눈인사 후 작은 소리로 안녕하세요, 신규 간호사 나신규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대부분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답하시고 하시던 일을 마저 하셨어요. 그러다 저를 맡아서 교육해주실 프리셉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사한 친구나 선배가 프리셉터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고, 무서운 분이면 엄청 힘들다고 겁을 줘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만나 뵙게 된 프리셉터 선생님은 역시 일이 매우 바쁘셨는지 다른 선생님들처럼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신 채 안녕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프리셉터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이었습니다. 사실 병원에 입사하면 프리셉터 선생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학교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입사 전 프리셉터 선생님이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려줄 거란 막연한 기대가 꺾였었죠. 지난 프리셉터 기간을 돌이켜보면 프리셉터 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해서 그동안 내가 제대로 잘 배운 걸까 걱정이 돼요. 이제 곧 독립하게 되면 혼자 일을 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입사 2개월 차에 독립을 앞둔 신규 간호사 이야기에 공감하시나요? 그럼 바로 요즘 업무가 바쁜 와중에 프리셉터가 되어 힘들어하는 입사 5년차 간호사의 인터뷰 내용 일부를 이야기해드릴게요. 5년차 간호사의 이야기. 나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일하는 내내 바쁜데 신규 간호사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커요.
저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고 병원은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계획해서 알려주기가 어려워요. 환자 보는 것도 벅찬데 제가 왜 신규 간호사 교육까지 맡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겪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신규 간호사와 5년차 간호사의 이야기가 모두 공감되지 않나요? 이렇게 프리셉티와 프리셉터를 모두 겪은 혹은 겪을 여러분에게 프리셉터십이 무엇인지, 프리셉터십이 왜 필요한지, 최근 프리셉티의 특성은 어떤지 차근차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이 강의를 함께하며 프리셉터로서의 기초를 다져봅시다. 학습 목표 1. 프리셉터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다. 최근 병원들은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 있는 간호사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입사 초기부터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질적으로 유능한 간호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특히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의 건강 증진을 책임져야 하기에 지식과 기술을 다양한 간호 상황에 적용하여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력을 갖추어야 하죠. 프리셉터를 하는 간호사는 기존 역할에 추가적인 역할을 맡아야 해요. 일단 신규 간호사 이론 근거의 간호 기술을 습득하고 병동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경력 간호사가 역할 모형이 되어 1대1로 교육, 상담,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 신규 간호사를 교육하여 신규 간호사가 병원 조직 환경에서 요구되고 기대되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신규 간호사의 모델이 되는 거겠죠? 1대1로 구체적인 현장 지도를 담당하며 신규 간호사의 자원가, 상담자, 감독자와 평가자이자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원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런 간호사를 키워내는 프리셉터의 역할을 점차 중시하고 있어요. 즉, 그만큼 병원과 부서 측에서도 프리셉터를 맡게 된 선생님에 대한 높은 평가와 기대로 역할이 주어진 것이라는 점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프리셉터를 맡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원과 나의 부서에서 나에게 기대한 나의 역할이 어떤 것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학습 목표 2. 프리셉티의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나의 프리셉티가 될 신규 간호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여 MZ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의 특징은 자신만의 기준을 통해 성공과 목표지향적인 삶보다는 현재 시점을 중시하고 행복을 추구해요.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신이 판단하여 믿을만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세대죠.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신규 간호사라면 대부분 MZ세대에 속할 거예요. 프리셉터도 병동에 따라서는 3년 차부터 진행되는 때도 있어 같은 MZ세대일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MZ세대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넓은 세대를 아우르고 있어서 같은 세대로 묶여있더라도 다른 가치관을 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규 간호사는 MZ세대인 동시에 사회 초년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신규 간호사를 보며 나 때는 더 힘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인 신규 간호사는 나아진 환경과 별개로 새롭게 접하는 일, 새로운 환경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프리셉터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죠. 프리셉터는 그들의 멘토로서 이들이 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그들의 성장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성취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 선배 간호사들이 내가 신규 때는 말이야 이런 것까지 다 했었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시던가요?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더군다나 급속도로 변화하는 그들만의 문화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Z세대인 신규 간호사 예시를 보며 그들을 이해해 볼까요? MZ세대인 신규 간호사 예시.
신규 간호사 입사 시즌이 되어 한 신규 간호사의 프리셉터를 맡았던 나프셉 간호사. 곧 독립하게 된 프리셉티를 축하하기 위해 이브닝 출근 전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저 딱히 되고 싶은 건 없어요. 따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단한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액세서리 팔아요. 아, 그렇구나.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제 주변에서는 다 하더라고요. 아직 자신도 젊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프셉 간호사는 새삼스럽게 프리셉티와의 세대 격차를 느끼게 되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신규 간호사와 나의 세대 차이를 느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경험을 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어떻게 하면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고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 연구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 경영학부 이은영 교수님의 MZ 이해하기, 세대 차이를 성장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주제로 진행한 강의에서 대부분 조직에서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마찰 비용이라고 함은 선배들이 옛날 방식을 고집하며 후배들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데서 나타나는 꼰대 비용과 후배들은 버릇없고 개인주의적이며 조직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싸가지 비용이 충돌하면서 서로 무례하다고 여기는 데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MZ세대를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프리셉터십 과정에서 서로가 윈윈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를 지시할 때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며 업무의 목표와 성과 등은 최대한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작은 성취라도 칭찬하고 인정하며 축하해줘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학습 목표 3. 프리셉터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있다. 신규 간호사로 들어오는 프리셉티도 처음으로 프리셉터를 시작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프리셉터십을 통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는 이 과정들이 마냥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요. 이렇게 프리셉터도 어려운 프리셉터십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프리셉터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이론적으로 여러 학자가 프리셉터십 교육의 효과를 말하고 있어요. 신규 간호사는 프리셉터라는 단기간의 공식적인 멘토링을 받고 있으며 프리셉터가 신규 간호사에게 개별적으로 간호기술을 교육해주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멘토링 기능이 신규 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은 환자 간호 사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임상적 의사결정, 간호술기, 상황 대처, 상황 판단, 문제 해결 및 리더십 등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실전 경험을 통하여 획득되는데요. 신규 간호사가 경력 간호사의 임상 실무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익히는 것은 간호 전문성 획득 과정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처음 임상에 나왔을 때 독자적으로 간호를 수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 직종보다 업무가 복잡한 병원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여러 의료요원과 함께 환자 및 보호자와 대인관계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가치관의 혼란, 역할 갈등 및 좌절감, 직업적 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신규 간호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통하여 간호사로의 자연스러운 역할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호사 교육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예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프리셉터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겠죠? 하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간호 인력의 부족으로 프리셉터십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간호사가 있다고 해요. 잠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셉터십 과정 없이 독립한 신규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3개월 차가 된 신규 간호사입니다. 제가 입사한 병원은 프리셉터 교육 과정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입사 첫날, 추간호사 선생님께서 대략적인 병동의 위치, 주로 입원하시는 환자분에 대한 소개와 얇은 책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함께 받은 얇은 책자는 의사의 시술 과정에 관한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고, 간호 업무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업무 시작 전에 읽어봐도 너무 어려운 내용 투성이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하나둘 자신의 프리셉터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에겐 담당 프리셉터 선생님이 따로 없이 그날 듀티표를 보며 제일 연차가 높은 선생님 다음으로 높은 선생님을 찾아 쫓아다니며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바뀔 때마다 알려주시는 내용이 겹칠 때도 있었고,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왜 아직도 이런 것을 모르냐며 혼을 나기도 했었습니다. 무언가 배우는 시간이 주어져 있긴 했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없다는 여러 선생님의 말씀에 눈치만 늘어갔던 것 같아요. 2개월 차가 되었을 때 동기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독립을 하긴 했어도 제가 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 아주 어려웠었는데, 선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혈압계, 혈당기기 사용 방법, 식사 신청 방법 등을 같은 동기에게 가르쳐주라고 하셔서 제가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려다 보니 틀린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게 단 한 명이라도 프리셉터 선생님이 계셨다면, 단 몇 장이라도 간호 업무에 대해 정리된 노트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근무하는 내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사 3개월 차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업무를 해야 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의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간호사들에겐 커다란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프리셉터인데요. 딸이라고 부르는 경우를 보신 적 있지 않은가요? 는 프리셉터 선생이 모든 행동을 자기 것으로 흡수하며 성장 같은 프리셉터 역할. 프리셉터 교육이 프리셉티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셉터는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과 자신의 이상향을 바로잡을 수 있고, 누군가를 작용 방법을 깨닫게 해주 분위기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를 관리하는 자리에 오르기 타인과의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기도 하죠. 이렇듯 프리셉터식 교육은 프리셉티라는 한 명의 간호사만이 아닌 프리셉터와 프리셉티 모두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 교육 어떠셨나요? 프리셉티의 특성을 알고 프리셉터의 역할을 잘 수행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MZ세대를 마주하는 여러분들이 프리셉터십 과정에서 서로가 윈윈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시간을 통해 프리셉티를 동료 간호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프리셉터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